최근 서울과 경기도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부동산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 냉랭한 모습인데요. 오늘 인터뷰 플러스에서는 연세대학교 한문도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큰 틀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과연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거의 대규모 급수로 좀 내놨지 않습니까? 금융기관부터 해서 건설업체부터 실수요자, 전매 제한, 규제 지역 풀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던져가지고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장이 조금 꿈틀거리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아직도 한 차례 더 남아 있고 네. 자랑 2차례인데요. 그 금액하고 현재 대한민국 모기지 금리가 지금 4.35, 45 정도 되거든요. 그거 반영하면 한 4.5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금액에다 비교를 해보면 이 서울이나 수도권 일대 소득 분포 그랑 비교를 해볼 때 여전히 현재 주택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일부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은 좀 시장에 좀 가세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좀 다가가기 힘든 금융 조건 그리고 또 주택 가격의 또 하락이 국지적으로는 벌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안 번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세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정책 이제 발표 이후에도 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고금리 때문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아무래도 높은 이자가 부담이 이유겠죠. 예, 맞습니다.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위소득 이제 서울 수도권에 한 월 500, 연 6천 정도면은 실수령이 한 4,800에서 5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 6, 7억, 8억, 10억, 12억, 서울은 더 비싸지만 그것만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부담 금액이 이자하고 원리금이 같이 내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도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딱 정해져 있는데 물가도 올라서 지출이 늘어나고 소득에 대한 포션은 그대로인데 임금은 아직 인상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여전히 이 시장에 다가가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일단 결정적인 역할을 좀 많이 했지만 기존에 원에 폭등했던 주택 가격이 지금도 아직 완벽하게 지금 조정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소유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자, 오히려 이번 정부 정책으로 가계 대출, 빚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지적들도 나옵니다. 이미 가계 부채가 한계치에 다다른 만큼 이번 대책, 고소득자들, 투자자들에게 좀 혜택이 주어지는 게 오히려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특히 이 부분 15억 원 이상 부동산에 대한 대출 완화 조항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이거 부자를 위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2030 세대들이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15억 이상이면 전국에 있는 주택에서 사실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잘못하면 부자를 좀 지원하는 혜택이다라고 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를 들면 전세대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전세대출 지금 묶여 있는데 금리는 그대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또 빠져 있고 제목은 실수요자 정책이에요. 근데 보면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15억 이상이 과연 서민 중산층인가 대다수의 국민인가 생각하실 때는 약간의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건설회사를 지원해 줄 정도면 서민부터 챙겨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대출 완화는 늘려놨어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금리가 비싼데 네. 이 비싼 집값을 고금리를 받아가지고 부담을 느끼면서 살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은행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냐라는 또 비아냥거리는 소리와 또 볼멘 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정책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말씀드린 전세대출자라든지 실제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 가는 것들이 그 대출 폭이 아니라 금리를 낮춰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좀 판단됩니다. 네, 말씀하신 보완 정책 뒤따라야겠습니다. 자, 지난주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신규 택지를 조성한다는 발표하면서 이와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도 내놨습니다. 자, 부동산 주택 시장 어떤 영향을 이 부분이 미칠까요?
네. 일단 김포 시민들한테는 참 희소식이죠. 네. 오랜만에 이 지역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정부가 오랜만에 내주는데요. 좀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고, 이게 그동안 김포하고 검단, 이제 이어지면 인천 서구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인천 서구 쪽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를 거쳐서 검단을 거쳐서 그 일대가 다 좀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락폭도 커져가고 있던 차에 이건 좀 호재죠, 지역에. 네. 그래서 호재라서 제가 볼 땐 김포나 검단 일부 이 지역 분들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주택가격 하락에 연착륙을 도와주는 좋은 정책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른 시장 전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